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다소 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많이 짚어드리고 싶어서요. 예, 짚어드릴 게 많아요. 자, 일단 주식시장 먼저 보도록 하죠. 주식시장.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3100에서 3150에서 가격이 붕괴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반등 올라올 때마다 매도의 자리지 매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등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계속해서 하신 분들,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살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리얼티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은 여기에서 재차 상승할 거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큰 반등이 올 수 있다. 분명히 큰 반등이 올 수 있는데 이 큰 반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빠지는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다시 역대급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는 주식은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오늘 내일은 어떻게 됐나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접근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까지 저는 한 사람이에요. 시스템 트레이딩이 뭡니까? 알고리즘. 지가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지가 그 집계를 다 추려서 샀다 팔았다를 다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나서 이것이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로직을 돌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미 시장은 손바닥에 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를 로직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머릿속에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2600선까지 온다. 심하면 어디까지 온다 그랬어요? 2400선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악일 경우에는 2000선도 정말 IMF 같은 시대가 터지면 무너질 수도 있는 건 열어놔야 된다라고도 계속해서 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2600선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2600선까지 왔죠. 생각해보세요. 3150에서 주식시장이 3300 간다라고 이야기를 막 했을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600까지 무너질 줄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3150에서는. 그쵸? 이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3150에서 조정온다 했을 때 3000까지는 조정을 올 수 있으나 3000선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무너졌죠. 여러분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서 오늘날 세종시를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8억이 반토막 난다. 4억까지 빠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8억에서 1, 2억 정도 빠지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 이하까지 빠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하락을 하는 분들이 맞춘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많이는 안 빠질 것입니다. 깊게는 안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아니요. 빠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분들께서 얼마까지 빠질 거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그거 아십니까? 평균 8억짜리가 2.5억이 빠졌어요. 세종시가 이미. 그리고 그 나타난 징조들이 계속해서 출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8억짜리의 세종시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4억까지 빠진다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점점점 더 조심스럽게 답에 근접하지 않나.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연이거든요. 이거가 정말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4억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전세 가격이 4억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이 전세 가격이 지금 흔들려 빠지고 있어요. 같이. 그렇다면 이거가 입주 물량이 향후에 없다고 해서 향후 입주 물량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올라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럼으로써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그토록 얘기하는 리치곤가요? 그 김기현 대표님이시죠?
그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요 이제 김기현 대표님 제가 참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이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이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제가 김기현 대표님을 리치고를 쓰거나 보거나 제 수업 시간에 넣거나 이분의 강의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시장을 분석하는 거와 바라본 게 너무나도 흡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반면에 누구도 뒤에서 하나 제가 좀 디스를 할 거예요. 심한 사람을.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대한민국의 입지 최고 전문가를 저 오늘 최초로 대놓고 좀 디스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름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수 없어서 좀 이렇게 했어요. 자, 가볼게요. 입주에 있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 결국에는 빠지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우리 리얼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어떠한 지표,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과 끝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주된 30%의 보조지표일 뿐이지 이거 가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다 할 것 같았으면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부동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부자 됐죠. 그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8억짜리가 2.5억 빠져서 현재 지금 뭐 2억 빠졌어요. 결국 2억 초가 빠졌고요. 그리고 저 지금 우리 그 수업 들으신 분 중에 지금 4기 수업 중인데요. 4기 수업 중인데 세종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 저기 뭐 얘기해도 되잖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4기에서 세종시 거주하시는 분. 예. 우리 그 단체방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알고 뭐 알죠. 이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수업 때마다 세종시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반응을 보세요. 이분도. 내 집 장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매주 여쭤봐요. 분위기 지금 말도 못하다는 거죠. 그냥 끝이야 끝. 그냥 얘기를 못한다는 수준이야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입주 물량이 없는데 향후 입주가 없어요. 네, 향후 입주가 없어. 근데 매물은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매물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예. 매물은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이 매물이 소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소화를 되느냐? 수업 시간에 되겠지만 매매는 전세고 전세로 전환하고 전세는 실거주로 해가지고 소화하는 것이다. 이거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세에 대한 수요층이에요. 전세의 수요층. 이 전세의 수요층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접근을 하면 그럼 이 전세의 수요층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전세의 수요층은 세대수의 증가죠.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죠. 또 인구의 증가죠. 그죠? 그래서 세종시는 인구가 현재 증가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인구의 증가가 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속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죠? 속도전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세의 그러니까 수요와 이게 좀 오늘 좀 골아프네. 수요와 공급인데요. 그죠? 수요를 건드리는 게 빨라요.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이 대한민국 국민이 세종시 가서 전세살이를 빨리빨리 해서 많이 하는 순간부터 전세라는 거가 일단 먼저 바닥을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조가.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징조가 뭐예요? 바로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가. 예?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종시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한둘입니까? 이분들도 지금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을 못 내어주는 것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이제 경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경매까지 가게 됩니다. 이 경매의 과정이 사이클이 수도 없이 끝나고 나야지만 비로소 바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도 아직 안 무너졌는데 죄송한 얘기 할게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근데 현실을 풀어야 될 것 같아. 2억 5천 무너졌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거의 바닥 닿았니 하면서 금매로 사라고? 무슨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작도 안 했는데요. 당신이 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전국의 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안 다닌 데가 없을 정도로.
가격이 인구가 30만에서 40만 구간 되는 곳에서 8억짜리 아파트 국민평형수 85제곱미터 기준 이런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4억만 되더라도 4억만 되더라도 광역시예요. 근데 인구가 3, 40만인데 8억을 했다. 초거품장입니다, 여기는. 이미 초거품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도 여기는 세종시인데 그 말이 되느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11년 동안 쉬지도 않고 상승한 건 말이 됩니까? 11년 동안 부동산이 쉬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서울도 지금 8년 동안 쉬지도 않고 올랐다 해가지고 역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년 동안 쉬지도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었어요. 비현실적인 부분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이룬 삶, 비현실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뭐 저는 제목만 보는데 썸네일만 보는데 서울 뭐 어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어느 뭐 그분들이 그러대 서울 지금 뭐 10% 하락은 그런 건 보지 마시고 40%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이거 이 주장이 그런 주장이거든요. 썩 틀린 주장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예. 다만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볼 게 아니라 금리의 요점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의 요점이 지금 더 높아져야 돼요, 이게. 지금 입주 보지 마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입주 보지 마세요. 지금 입주 보는 장이 아니야, 지금요. 여러분 입주 봤다가 여러분 지금 물 먹어요, 다. 여러분들 지금 입주 보면 물 먹는다고요, 지금은. 지금은 시장성으로 봐야 됩니다. 금리와 미분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참고 지표, 진짜 초참고 지표, 초참고. 제가 열띠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잘못하면 게임 끝나요. 정말 끝납니다. 큰일 나요. 보세요. 예, 3150에서 그래서 결국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3150에서 지금 빠지고 나서 반등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올라오면은 얘는 일단은 한 번 더 제껴야 돼요. 다시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얘는 그냥 쭉 이렇게 V자형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는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얘는 올라올 때마다 일단은 계속해서 한 번 더 꺾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세로 펼쳐질 것입니다. 얘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일단 데드가 났고 조정을 들어가야 돼요. 얘가 누워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여름 장세까지는 길어봤자 올라가봤자 두들겨 맞고 내려오더라도 하단에서 일단은 받쳐주는 장세. 그러다가 얘가 하락하게 되는 장세가 드디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격으로 다 조정으로 쳐버린 거거든요. 기간 조정하려다가. 그래서 가격 조정이 됐고 결국에 얘는 올라가더라도 재차 상승해가지고 3200선을 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3200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3200선 되면 땡큐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넘을 수도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3300선까지는 넘지는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못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 근처만 가면 일단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여기는. 예.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상황 보면서 다시 사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예, 매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그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동산만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부동산만 보니까. 수요, 왜, 그게 되게, 제가 오늘 디스할 분이 나올 거예요. 곧 있으면. 근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그분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써놓은 게 뭐냐면, 부동산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써놨어요. 막 그런 거 퍼다놨어요. 그런 말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동산만 보면서 수요 공급을 보는데, 이거 오늘 너무 영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수요 공급만을 보는데, 이 수요 공급만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이거 3강 때 나와요. 리얼티 수업 3강에서 나오지만 이게 수요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려. 그러니까 틀리니까 야, 안 맞다 야. 이것도 안 맞다 야. 자꾸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아야 되는데 부동산 밖에 외부적 요인에서 찾아야 되는데 부동산 안에서 내부적 요인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결국 예측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죠. 지표들을. 그래야 부동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도 거시경제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금리의 흐름을 타고 시장의 흐름을 타거든요. 이걸 어떻게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만 얘기하니까 부동산 꾼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말에 악센트가 팍팍 실린죠? 좀 많이 화가 나서 그래요. 예, 많이 화가 났어요, 좀. 자, 제가 또 계속 가보도록 하죠. 하락하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2년여 만에 안정세를 되찾나. 뭐 제가 열띠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열띠게 이야기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계세요. 예, 아, 열정 짓고 속이 뻥뻥 뚫린다. 잘한다, 리얼티 막 이러면서. 예, 뭐, 호불호가 좀 있죠. 예. 너무 이 진심으로, 막, 이게, 참, 그래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의 이렇게 막 따라가고 그래서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정말 좋습니다. 예? 근데, 그걸, 막, 피해가 너무 크니까 속상해요. 하락하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예, 수도권이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드디어 한겨레에서 냈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도권의 전셋값은 빠집니다라고 작년부터 이미 작년 중순부터 이야기했어요. 작년 중순에 이야기했고 이 작년 중순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작년 중순에 이야기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 물량이 안 많았어요. 전세 물량이 안 많았어요. 세종시 그 전에 얘기할 때도 전세 물량 안 많았어요. 이미 전세 물량이 쏟아지기 전부터 저는 다 미리 예측 때린 거예요. 이제 마치 오늘날 광명이, 양주가, 분당이, 인천이 이런 곳들이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하는 게 아직 전세 물량이 안 많은 곳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곧 쏟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입주 물량만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주와 인천은 입주 물량도 많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분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접근이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수업 때도 그러고 저번 때도 그렇고 항상 가방, 여성분들에게는 가방이고 남성분들에게는 자동차를 예화를 들면서 가격 요인에 대해서 와닿게끔 설명을 되게 팍팍 하고 있어요. 이 가격 요인을 와닿게 팍팍 설명하느라고 했더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라면서 어제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참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그리고 와닿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2년여 만에 안정세 되찾나. 그래서 안정세라는 건 뭡니까? 가격이 하락 요인을 찾아오나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봄 이사철을 앞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에 냉기류가 돌고 있다. 예, 봄을 앞두고선 지금 전세 구해야 되거든요. 이제. 근데 아직 냉기류가 돌고 있대요.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주요 지역마다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보다 임차인을 구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집주인이 내 집에 좀 들어와게 살아주세요. 좀 구해줘. 부동산한테 막 이렇게 동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셋값이 속속히 떨어지고 있다. 재작년과 지난해 이맘때와는 정반대에 빚어지고 있다. 작년엔 어땠어요? 집주인이 갑이었죠. 그래서 전세금을 막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 버렸죠. 아니면 말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집주인이 어떻게 되고요? 을이 돼버린 거예요. 시장은 항상 요인이 입각합니다. 리얼티 강의 1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짚어줘요. 예.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 줄곧 불안한 양상을 보여왔던 전 월세 시장이 2년여 만에 안정세를 찾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날 부동산원과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해서 보면 지난해에 큰 폭으로 올랐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2년여 만에 줄줄이 하락세로 다 돌아서고 있답니다. 지금 어디가 서울 수도권들이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얘기가 나왔죠. 제가 얘기했죠.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얘는 보합 내지 뭐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매가는 빠진다. 그러나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면 전세가는 지금 모른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락살 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좋다 이거야. 제가 한 입으로 세 말 했으니까 세 마디 다 떠드는 걸로 해당할게요. 제가 못 맞췄다고 칩시다. 말을 번복했으니까. 그런데 전셋값이 빠진다라는 것도 의견이 없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모 전문가분들은 유명한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은 안 빠진다라고 다들
어디서 자료 퍼오나봐. 다들 이구동성 하나로 입을 모아서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세 가격은 안 빠진다라고. 근데 전세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거의 또 미쳤죠. 서울의 전세값을 빠진다? 정신 나간 거죠. 예.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말씀드릴게요. 전세자금 대출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여러분, 오늘 너무 영상자금 대출 해줘요, 안 해줘요? 현재. 말을 못하셔. 전세자금 대출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전세자금 대출 해줘요. 근데 왜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데 왜 하락세가 되지? 자, 보세요. 매매라는 것도 그래. 매매 가격이 하락하죠, 여러분. 그쵸? 매매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데 뭐라고 또 주장하면 다들 대출 규제에 또 목을 매요. 그쵸? 그죠? 저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선이 끝났을 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누가 되든 간에 제가 카톡방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찾아보세요. 윤석열 후보 누가 되든 저는 빠질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우리 카톡방에 어느 분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거래가 다시 늘면서 오르지 않을까요? 대출을 해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저는 둘 다 누가 되든 가격은 빠질 걸로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대출 규제라면 전세 가격이 있어가지고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지금. 맞죠? 맞잖아요. 전세는 대출을 해주잖아요. 반면에 매매도 대출을 풀어버려서 만약에 저기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렇게 한대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돼가지고 LTV하고 저번에 앞에서 짚어드렸죠. 그 대선에서 DTI하고 이거를 풀어줘요. 그럼 대출을 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가격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격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고. 아침에 방송하는 이분으로 시작하는 분부터 해가지고 다들 또 그 얘기 하고 있어요. 다들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지금 그거 아니라고 또 참 미치겠네 진짜. 맥을 왜 이렇게 못 잡는지 몰라 다들. 아니라니까. 대출 해준다고요? 대출 해준다고 답이 아니에요. 전세가 대출 해주는데도 가격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예? 금리 요인이라고. 금리 요인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돈의 가치가 지금은 흔해요. 그래서 폭등했던 거고요. 흔한데 더군다나 거다가 대출까지 막 풀어줬었기 때문에 막 올라간 거예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저기가 있죠. 인리치님, 우리 부방장님께서 저한테 선생님,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또 올까요? 너무 슬퍼요. 이번 시장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러면서 또 와요. 살면서 또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와요. 분명히 또 옵니다. 이런 때가 또 와요. 아이고 참.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놓고 바싹 붙어 계세요. 여러분들 기회 오면 한 방만 먹어도 엄청나. 두 방만 먹으면 인생 은퇴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또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금리 요인이 중요하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금리 요인이. 그래서 지금은 전세 가격이 왜 빠지냐면,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전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도 올라가고, 이자가, 그러면서 이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전세가 기승되는 겁니다. 반전세 기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전세 기승인데, 이 반전세가 기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반전세 옛날 같으면은 이게 월세를 낼 바에는 집을 사버리자 해서 매매로 전환했으나, 매매의 대출을 막아버렸죠. 금리도 높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전세의 매물은 나오고, 매매도 나오는 거예요. 물량이. 다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거가 되더라도, 한계는 있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전세 가격이 빠져도 한계는 있을 걸로 보아요. 저는요. 금리 요인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전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서울은. 또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반전세 시대가 왜 열리는 줄 아십니까? 가격이 높아서 그래.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절대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 다들. 에? 아우 참 진짜. 보자. 그래서 2년 8개월 만에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전세값이 약세다. 이해되고 계시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 요즘 댓글이 없어요. 댓글 좀 주세요. 댓글. 예, 댓글 좀 주십시오. 예, 조회수 보시는 분마다 댓글만 줘도 100개가 넘어가요. 댓글 좀 주세요. 댓글이 없어요. 요즘엔. 서울에서는 강남, 강북을 가리지 않고 전셋값이 약세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보세요. 이거 쇼킹적입니다. 지난달에 8억 거래됐어요. 뭐가? 강남구의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근데 현재는 2억 원 떨어진 5억 7천에서 6억 선의 매물이 나오고 있대요. 미쳤죠? 상승 구간에서는요, 매물이요, 호가의 그러니까 7거래보다 위에 있습니다. 매물들이. 근데 하락할 때는요, 이 선의 밑에서 매물들이 있습니다. 하락을 찍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뭐래요? 2억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대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하나 딱 체결돼요. 한참 동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또 체결되고 이렇게 돼요, 원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형은 지난달 최고 7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으나 현재 호가는 6억 선까지 내렸다. 목동도. 이달 1일부터 입주에 들어간 성북구 기름동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2달 전 8억 원에 계약됐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형이 5억 원대 중후반까지 떨어졌음에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난리죠, 지금. 그죠? 임차인도 못 구해. 이 단지에는 전용 59에서 국민주택 84제곱미터형 전세 매물 200여 개가 쌓이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애를 태우겠다. 장난이 아니죠. 시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상승. 나오네. 딱 나오네. 이거 제대로 맞췄어. 오케이. 제대로 얘 썼어. 누구야 이거? 어디라고? 별로 안 좋아요, 한결이. 어쨌든 근데 뭐 인정. 저는 인정합니다. 만큼 전문가들은 대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더 오를 걸로 보이는 만큼 전세값 약세 시장은 좀 더 확산될 걸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전문가들이 찐이야. 제가 볼 때는요. 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전월세 전환율 나오죠. 여러분 저 이거 신문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게 된다고. 지금 장세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은 3.13, 수도권은 3.75. 전세 대출 금리보다 낮아져서 집주인들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공급을 늘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공급을 그러니까 월세 받는 것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야. 전세를 받고 원하니까.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계약갱 신청권을 1회로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죠. 박원갑 KB. 근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또 반댈세. 오히려 뭐 이거가 그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 시장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 다 그냥 시세대로 바꾸면 그랬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집주인은 그동안 전세값 상돈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월세로 돌릴 수도 있다면서 신규 계약 전세금과 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전세금의 차이가 컸던 아파트들 위주로 전월세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 가보죠. 성큼 다가온 대선, 전국 양주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어제 제가 요거 떴는데 오늘 메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끕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월세 45만 9천 원이냐, 대출이자 119만 5천 원이냐. 그러면서 머니투데이에서 쓴 게 뭐냐? 전세시대 끝났다. 제가 아는 형님께서 가까운 형님인데요. 예, 저랑 아주 가까운 형님인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내가 집이 있는데 알잖아. 네, 형님. 내가 지금 전세금 올려받아야 되거든. 1억 2천 정도를. 네.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다 또 흥분을 해서 막 얘기했더니, 야, 왜 흥분해? 뭐, 야, 형님 알려드렸잖아. 그러니까, 알려줘도 네가 전문가니까 내가 니를 당연히 물어봐야 또 좋지.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좀 고맙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였어요. 형님 1억 2천을 전세를 다 받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월세를 받으세요. 반전세로 꺾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지금 빠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 때문에 전세 가격을 계속해서 이게 상향시키면 언젠가 이건 개헌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세라는 거가 투자에 있어서는 물론 뭐 이게 내 돈이죠.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이브는 시켜놔야 돼요. 더 이상 대출의 어떤 대출이 아니라 개헌하는 거에 대한 부채죠.
그죠? 장부상으로는 부채잖아. 이 부채를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전세금이 내가 2년 전에 여기였는데 2년 후에 여기야. 그래서 이거를 딱 해놨어. 받아놨어. 근데 역전세가 발생을 했죠. 그럼 이걸 발생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요만큼은 개연해야 되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가더라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세이브를 해놓고 요 구간을 그냥 월세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요 구간, 요 폭을. 이해되십니까? 요 폭을 월세로 받아버리면 이건 내 월세라는 건 부채가 아니라 순수 자산이 되죠. 순수 자산 이익이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나중에 올라가죠. 몇 년 뒤가 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그쵸? 그러면 나는 그때 가서 이 부채는 물가 상승 속에서 점점점 녹아요. 전세가. 그리고 나는 월세만 계속해서 올려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월세 세팅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나는 20억짜리 아파트에서 2억짜리 전세를 가지고 있고 월세를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파트가 만약 10채 있다.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전세를 세이브 시켜버려야 돼요. 예. 전세를 세이브 시켜버려야 되는데 이거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1억 2천을 받아서 본인이 서울 집에 갖고 있는데 본인은 경기도 사시는데 여기다가 전세를 지금 채워놔야 돼요. 본인도 전세금 줘야 되는 거야. 제가 화가 났던 게 어제 제가 이분께 그랬거든요. 분명히 2년 전에 형님 이분이 그 일산에 사세요. 집 사세요. 이랬어요. 제가 무슨 집을 또 사? 이래서 사세요. 사셔야 돼요. 그거. 형님 그거 제가 그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3월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그거 조만간에 1억 올라요 이랬는데 8월달 딱 가고 5개월 뒤에 1억을 딱 올라버렸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계속 오를 겁니다 이랬는데 지금 계속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제 얘기 듣고 3월달에 이분께서 이 집을 하나 더 사셨으면 이분은 지금 집값이 오른 게 다 내 순수 자산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요 대출 낀 거를 갚아도 되는 거야. 그럼 내 돈에 대해, 내 집에 대해서 순수한 내 집, 이게 뭐 집값이 예를 들어 9억이 되면 순수 자산 9억이 있는 거고, 여기 부채는 4억 정도가 있는, 4억 5천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졸지에 5억 자산, 4억 5천 자산가가 되는 거죠. 돈 번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돈 버는 거거든, 한 방에. 그리고 얘는 나중에 금액을 지금 안 끌어올리고 월세 끌어올리면은 나는 4억 5천 자산가에다가 월세도 한 달에, 가령 뭐 예를 들어 7, 8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받는. 한 수만 딱 두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수도권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 전문가들이라고 계시는 분들 중에 광역시를 경험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저는 4년 만에 이렇게 부자 됐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광역시 경험이 없어서 그래. 광역시 경험이 없어서. 뭐 3년 만에 해가지고 책 쓰고 뭐 20개 사놓고 책 쓰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광역시 경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설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좀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그거 반짝 올라갈 때 그때 부자 된 거거든. 그러니까 지방 투자 경험 있어야 되고 광역시 투자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두 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 그걸 두 개 다 충족해가지고 시장을 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은퇴했지. 전문가도 안 해. 저 같아도 심심하니까 하는 수준이 돼버렸어. 젊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오늘 얘기가 요게 얘기야. 이게. 그래서 전세시대는 끝났다. 월세가 좋다. 왜? 월세 150만 원이 좋대. 이유는 뭐다?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세입자가 많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은행 대출 받으려면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귀차니즘.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거봐. 작년 말부터 이미 그런 게 됐는데 지표상이나 데이터적으로는 전세가 계속 오르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지표상엔 전세가 계속 오르거든. 근데 아니거든.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근데 항상 딱 몇 개월만 조금만 지나면 결국엔 다 막 하락하고 결국 제 말이 다 맞잖아요. 그게 죄송한 얘기 할게요. 부동산 지인이든 아시든 호갱론에서 그걸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거야.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가 늦어. 문제는 뭐다? 제가 우리 공룡이한테도 한 얘기예요. 문제는 뭐다? 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현장에 있어요. 예. 작년 말부터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집주인도 옛날에는 세입자들이 월세 싫어하니까 월세 받고 싶으면 몇십만 원씩 깎아주고 그랬는데 이젠 그런 문화는 없어졌죠.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보다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주고 나면 끝인 월세보다는 언젠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가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냥. 전세대출 이자 때문에.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월세가, 역전세이 발생하면서 반전세가 이제는 유행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집값 하락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세를 1억을 올려받아야 돼. 근데 월세를 내가 90만 원을 요구했어. 뭐 80일 합시다. 80일 합시다. 80만 원 요구를 했어. 그러면 이분이 안 줄 수가 없어. 왜냐? 2년이란 계약이거든요. 2년이란 계약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2년 뒤에 전세금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동안 올라가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전세금이 올라간대. 금리가 올라가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죠? 2년 동안. 그죠? 지금부터 올라가니까. 그럼 이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1억을 받아가지고, 줬어. 집주인한테. 그러면 이분은 이제 뭐를 해야 된다고?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2년 동안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금리가 계속 2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1억이다 이러면 80만 원을 요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얘가 금리가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내요. 1억당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내요. 그런데 금리가 막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38만 원, 39만 원을 나가. 예를 들어서. 그쵸? 이런 거잖아 지금. 그렇다면 물론 여기 얘가 좀 잘못됐네. 예시가. 그렇다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80만 원이 아니라 아까 뭐 예를 드는 건데요. 뭐 25만 원이라 합시다. 25만 원 요구했어. 이분한테 월세로. 그렇다면 이분이 38, 39 나갈 거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이거를 선택한다고요. 월세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집값 하락기 시세 차익을 포기하는 대신 임대료 수익을 원하는 집주인과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서 깡통 전세에 대비하려는 세입자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졌다. 그런데 이거는 수도권이 현재 그런 거고요. 앞으로 지금 그러면 투자가 유망했던 지역들이 갑자기 주춤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전세가 지금 부족한 지역들이 있고 그곳들은 전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메워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이거야. 즉 시장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시장에 뭐 저기 어떤 정책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다? 흐름에 대해서 답을 맞추면 이 모든 건 다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연구를 저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지니 뭐니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동산은. 흐름 맥 잡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입지 좋으면 뭐 할 거야? 지금 서울이 입지가 안 좋아서 이래요, 지금? 여러분? 강남이 지금 입지가 안 좋아요? 입지의 끝판왕 아니에요? 강남이 왜 뜨는데 입지의 끝판왕 아닙니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바로 탈 수 있고, 접근성 좋고, 그쵸? 전국에서 사통팔달이잖아요. 강남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가. 그죠? 예. 얼마나 좋은데요. 지하철도 거기로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건 다 강남을 중심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쵸? 청량리, 왕십리도 지하철이 많아. 지금부터는요. 근데 청량리, 왕십리는 안 되고 왜 저기 서울역하고 저기만 되냐? 강남만 되냐? 서울역은 중심이니까. 중간이잖아. 거기서 모든 곳으로 다 또 퍼져나갈 수 있잖아. 강남은 전국에서 다 퍼져나가기 너무 접근성이 용이하죠. 하남 신도시 이런 데로 막 내려갈 수도 있고 가깝잖아요. 그죠? 분당도 가깝고. 그쵸? 이런 부분들인데 입지가 안 좋아요? 입지 좋은데 지금 무너진 거 보세요.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19건 중에서 월세가 13건이고 전세는 6건. 그럼으로써 월세가 전세보다 2배 더 많았다. 왜 그래요? 비싸니까. 근데 더 웃긴 거. 음마 인근 중개업소 관련자들은, 그러니까 중개업사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집주인이 그 월세를 더 원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월세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대잖아. 거봐. 근데 어제 그 형님하고 제가 통화한 게 뭐냐면, 형님께서, 야, 세입자가 월세를 낼까? 죄송한 얘기인데 월세 안 받아봐서 그래, 월세 안 받아봐서. 월세를, 선생님으로서 좀 혼낼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게 사랑으로 진짜 하는 얘기인데, 그 짓고를 못 면해서 그래. 월세를 받아봤어야지 알지. 유씨. 여러분들 모두 이거 영상 보시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팬들을, 나도 진심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선생님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월세를 받아봤어야지 알지. 진짜. 그 짓고를 못 면해서 그래. 돈 좀 벌어야죠,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아유, 진짜로. 진짜. 에이그, 참. 음마아파트에서 전세금 1억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할 때 월세는 30만원 수준인데, 맞네. 그죠?
예. 1억이 30만원 이렇게 된다 이거야. 만약 전용 76제곱미터 전세값 7억짜리 전세계약 보증금을 2억 원의 월세를 낀 반전세로 바꾸면 근데 월세는 얼마가 된다고? 150만 원이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가 보증금 5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 연 4%의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2천만 원, 월 167만 원을 내거든 은행에다가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중개관리자는 은행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낮은 데다가 대출을 받는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1억을 올린다 했을 때 2억을 올린다 했을 때 150만 원을 올린다 해도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80% 갖다 올려버려도 지금은 따라온다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올해 여름 가면 더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세도 못 살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반전세로 꺾어서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 매매 가격은 조금씩 추락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는 세들이 조금씩 붙을 것 같지만 대출을 안 해주네. 그죠? 윤석열이 되면 대출은 좀 해준다 했으나 근데 또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금리도 높네.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집장만 못하신 분들 3년 전에 집장만 못하신 분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뼈를 깎으면서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수요층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수요층들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서 가격은 이내 흔들리고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예요.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외곽으로 가서 출퇴근을 멀리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외곽으로 가서 외곽에 전세로 가고 보증보험을 가입시켜 놓으세요.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방 가야 돼 원래. 지난해 11월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전세대출금리는 1년 새 2배 가량 치솟았다.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연 5%도 훌쩍 넘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은행 이자를 갚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 된 셈이다. 더군다나 가계부채 관리에 따라서 은행의 대출, 전세대출 문턱은 더욱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대출 문턱도 높아져서 대출에도 금리가 높아 환장하는 꼴이 돼본 거야 진짜 지금. 전세대출 한도는 많아야 최대 5억까지거든요. 그런데 서울 평균 전세값이 1월 기준 6억을 돌파하면서 어차피 전세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모두 커버하기도 이제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전세의 수요가 안 붙는 거야, 못 붙는 거야? 못 붙는 거야. 그래서 전세 가격도 하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집값 하락 가능성도 월세와 속도를 당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집주인 실거주 때문에 전세 계약을 연장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 그래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나오세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 못 줘요? 네, 못 줘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 살게요. 저도 답이 없어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사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문제지 이제. 이사 갈 집의 전세값이 또 높아요. 거기도. 당연하지. 앞으로 집값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야 되나 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집장만 안 하셨잖아요. 3년 전에 4년 전에. 그쵸? 죄송한 얘기 할게요.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이 공평해야 되니까 냉정하게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말 가슴 있게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세상은 공평하다는 거 첫 번째. 세상은 공평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부하고 유튜브 챙겨보고 돈 내고 수업 듣고 이런 사람과 멍 때리고 그냥 망연자실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인장 가고 누구는 새벽부터 공부하고 인천까지 올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바보야? 근데 누구는 그냥 놀아 탱자. 탱자 난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유튜브를 보는데 공짜잖아. 유튜브는. 그쵸? 여러분 유튜브 공짜 치고는 리얼티 영상은 진짜 엄청나게 퍼주는 거예요. 고퀄리티입니다. 유튜브 보는데 누구는 공짜 수업 듣고 누구는 또 이렇게 돈 내가면서 시간 내면서 해. 저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전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평해야 합니까? 공평할 수가 없죠. 세상이 정직하다면, 정당하다면. 그쵸? 4년 전에, 3년 전에 안 하셨죠? 낡은 주택 가세요. 낡은 주택 가셔서 저렴한 주택 가시고요. 그리고 평수 줄여서 가세요. 살림살이 버리셔야 돼요. 예. 죄송한 얘기 할게요. 정말 마음 아파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당신이 노력하지 않은 대가는 당신의 아내분과 당신과 무엇보다도 아무 잘못 없는 당신의 자녀가 짊어져야 됩니다. 가장이란 그런 거야. 컨트롤 타워 못하잖아.
그럼 처자식 다 고생시키는 거야. 이게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리얼티 하면은 그래도 현실적인 얘기 해주는 게 매력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직설적이잖아. 성격이 세서 그렇지. 나만큼 더 솔직하게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 호불호 딱딱딱 갈리고. 그쵸?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집장만 하고 여러분 바뀌어. 안 바뀌면 가난을 구제할 수가 없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다. 맞잖아. 내가 나태해? 그럼 처자식 개고생 시키는 거야. 리더든 뭐 가장이든 다 그래. 어느 공동체든 리더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그럼 처자식 다 고생시키는 거야. 끝나는 거야. 가족이 좀 다소 고생하더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답이 없잖아. 만약에 4년 전에 우리 아끼자. 아껴서 너 학원 하나만 끊자. 지금은 아직은 초등학생이잖니. 끊자. 여보. 당신 지금 그 모임 나가는 거 그거 한 달에 10만 원 회비비 하는데 그거 좀 잠깐 끊자. 나도 지금 술 두 번 안 먹을게. 그리고 적금 들자. 죽어라 모아. 그리고 금리 땡겨. 집 사. 이 사람들 지금은 이젠 웃어야죠. 여보 당신 나가 다시. 얘들아 나가라. 아빠 퇴직금 그동안 4년 동안 또 누적됐던 거 땡겨다가 그거 5천만 원 그거 땡겨다가 또 이거 저기 대출 우리 4년 전에 집 샀던 거 갚았단다. 그래서 이자가 덜 나가. 아빠 그리고 연봉도 올랐어. 4년 동안. 당신 다시 꼿꼿이 나가. 고생했어. 얘들아 너네도 이제 학원 다시 다니자. 뭐 다니고 싶니? 저 국어학원이요. 그리고 또 수학도 다녀 너. 이게 되는 거야. 근데 4년 전에 잘난 척 뻑뻑 떨더니 집 못 샀어. 반지하로 내려가야지 그러면. 얘들아 미안하다 하고 반지하 내려가세요. 답이 없어요. 왜 내 집장만을 남의 집 얹혀 살면서 그러면서 또 남의 집 살면서도 전세금 올려달라는데도 그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못됐어. 그러면서 적폐래 집 사면. 적폐하고 난 행복하게 살게요. 저는 적폐라서요. 제 자식, 제 아내 좋은 차 원하는 거 다 먹고 다 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돈에 대한 구애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전 적폐니까요. 예. 여러분 적폐 되실래요? 적폐 안 하시고 뭐 좋은 사람 되고선 반지하 사실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리 더 오르면 월세와 속도 더 빨라질 때 단기 현상 아니다 진단.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 다주택 집주인이라면 크게 오른 보유세 부담을 임대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유인이 크다. 과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월세로 전환하려면 임대료를 깎아주는 관행이 있었다면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세 대출에 발등시키고 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이거 다 짚어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리 카톡방에다가요. 제가 이제 링크를 좀 나중에 보고 걸던가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읽으실 분들은 마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센 거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영상에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